일장 북방의 그림자. 끝없이 펼쳐진 초원의 끝자락 하늘은 강철처럼 얼어붙어 있었다. 바람은 칼날처럼 살갗을 베어내며 국경 초소의 횃불을 흔들었다. 어린 연개소문은 아직 장수의 칭호를 갖기 전이었지만 이미 그의 눈빛은 싸움을 알고 있었다. 그는 부친 연태조의 말을 들으며 밤마다 지도를 펼쳐놓고 국경을 넘나드는 수나라 척후병들의 동향을 살폈다. 그 작은 손가락이 가리키는 선은 결국 훗날 그의 인생이 걸린 전쟁터가 될 터였다. 겨울밤 수나라의 기습이 닥쳤다. 성문 위에서는 화살이 빗발치고 성 아래에서는 병사들의 비명이 얼어붙은 땅에 흩어졌다. 연개소문은 병사들 틈에 서서 전장을 바라보았다. 눈 속에서 울부짖는 말과 쓰러지는 병사들의 그림자는 그의 기억 속 깊숙이 박혔다. 그는 어릴 적부터 깨달았다. 힘없는 평화는 곧 파멸이라는 것을. 부치는 늘 말했다. 나라를 지키는 건 검이 아니라 그것을 쥔 자의 결심이다. 그 말은 연개소문에게 씨앗이 되어 훗날 고구려를 이끌 거대한 뿌리로 자라났다. 세월은 흘렀다. 그는 청년이 되어 국경 방어를 맡았고 첫 전투에서 과감한 기습으로 적을 격퇴하며 이름을 떨쳤다. 하지만 그 속내에는 늘 불안이 맴돌았다. 수나라는 무너져가고 있었으나 새로운 거대한 그림자 당나라가 그 자리를 채울 것이 분명했다. 연개소문은 그때부터 자신만의 판을 그리기 시작했다. 단순한 전쟁의 승리를 넘어 나라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는 결심이었다. 그 결심이 훗날 얼마나 피비린내 나는 길로 이어질지 그는 아직 몰랐다. 위장피의 권력 칼을 쥐다. 고구려 궁정은 부패의 냄새로 가득했다. 귀족들은 당과의 외교를 핑계로 사리사욕을 채우고 왕은 이를 제어할 힘을 잃어가고 있었다. 연개소문은 여러 차례 회의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당과의 화치는 늑대에게 문을 여는 것과 같다. 지금의 고구려는 강한 주인보다 강한 사냥개가 필요하다. 그의 말은 조롱과 반발을 샀다. 귀족들은 그를 야심가라 부르며 음해했다. 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어느 음산한 새벽 연개소문은 자신의 충성파 장수들을 불러 모았다. 지도 위에는 궁궐과 귀족 가문의 위치가 붉은 점으로 찍혀 있었다. 작전은 냉혹했고 빠르며 치명적이었다. 그날 밤 궁궐은 불길로 물들었고 반대파 귀족들은 차례로 쓰러졌다. 왕은 정각 깊숙이 숨어 벌벌 떨었고 연개소문은 칼을 거두지 않은 채 왕 앞에 섰다. 그는 말없이 왕의 옷깃을 잡고 새로운 왕을 옹립했다. 백성들은 침묵했다. 그들은 칼끝이 향한 자가 누구든 상관없었다. 오직 내일의 평화가 보장되길 바랐을 뿐이었다. 연개소문은 자신의 손에 묻은 피를 씻지 않았다. 그는 알았다. 이 권력은 피 위에 세워진 것이며 언젠가 자신을 향한 칼날로 돌아올 것임을. 하지만 그날 밤 그는 조용히 술잔을 들어 올렸다. 이 피가 나라를 살린다면 1000번도 다시 흘릴 것이다. 그렇게 그는 칼을 쥔 섭정이자 사실상 고구려의 새로운 지배자가 되었다. 삼장 당과의 대립 거대한 파도. 연개소문이 집권한 뒤 고구려의 성곽은 거대한 철옹성으로 변모했다. 요동성과 유하 일대에는 돌과 나무가 산처럼 쌓였고 백성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부역에 동원되었다. 그들의 어깨 위에 짊어진 돌덩이는 나라의 방패였지만 동시에 삶을 짓누르는 무게였다. 당태종 이세민은 고구려 정벌을 준비하며 수십만 대군을 집결시켰다. 연개소문은 군신들과 함께 깊은 밤 전략 회의를 열었다. 전등 아래 놓인 지도에는 강과 산맥이 얽혀 있었고 그는 그 위에 붓으로 선을 그었다. 우리는 맞서 싸우지 않는다. 그들이 지치도록 끌어들여라. 보급로를 끊고 요동의 겨울이 그들을 잡게 하라. 그 목소리는 차가웠고 장수들의 표정은 어두웠다. 그러나 그 전략은 기적을 만들었다. 안시성 전투. 당의 대군은 성 하나를 넘지 못하고 혹한과 굶주림에 무너졌다. 성벽 위에서 고구려 병사들은 얼어붙은 창을 휘두르며 포효했다. 화살은 눈발 속을 가르며 날아갔고 수많은 시체가 언 땅에 겹겹이 쌓였다. 당태종은 분노와 치욕 속에 퇴각을 명령했다.
그날 밤 연개소문은 성벽 위에서 멀리 타오르는 횃불을 바라보았다. 승리였다. 그러나 그는 웃지 않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당은 이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오늘의 승리가 내일의 전쟁을 더 거세게 부를 뿐임을. 사장 고독한 영웅 그리고 균열. 세월이 흘러 연개소문은 고구려의 절대 권력자가 되었으나 그의 어깨는 점점 더 무거워졌다. 그는 늘 왕 앞에서 무릎을 꿇었지만 그것은 형식에 불과했다. 왕은 그를 두려워했고 귀족들은 끊임없이 반란을 모의했다. 심지어 그의 집안에서도 불길한 조짐이 피어올랐다. 장남은 아버지의 강압에 반발했고 차남은 은밀히 신하들과 손을 잡았다. 삼남만이 그에게 충성했지만 그마저도 불안정한 그림자였다. 연개소문은 깊은 밤 홀로 술잔을 기울였다. 전장에서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던 그가 집안 문제 앞에서는 이렇듯 고독했다. 외부로는 당과 신라, 백제의 연합을 막아야 했고 내부로는 피로 유지된 권력을 지켜야 했다. 백성들은 잠시 안정을 되찾았지만 그 대가는 무거운 세금과 부역이었다. 민심은 그를 영웅이라 부르기보다 폭군이라 속삭였다. 그는 때때로 어린 시절 초원에서 불던 바람을 떠올렸다. 그 바람은 차가웠지만 그때는 자유로웠다. 지금의 그는 황금 갑옷을 두르고도 한겨울에 쇠사슬에 묶인 짐승과 같았다. 5장 마지막 바람. 노쇠한 연개소문은 여전히 고구려의 운명을 손에 쥐고 있었지만 그의 시간은 끝을 향해 가고 있었다. 당은 다시 동북방으로 손을 뻗었고 신라와의 동맹은 점점 견고해졌다. 그는 아들들을 불러 세웠다. 너희가 싸울 것은 당이 아니라 서로가 아니어야 한다. 그러나 이미 균열은 깊었다. 장남과 차남은 권력 다툼에 몰두했고 삼남은 그 사이에서 방황했다. 연개소문은 병상에서 지도와 검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평생을 함께한 두 가지.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검은 나라를 지켜냈으나 사람들의 마음은 지켜내지 못했다는 것을. 마지막 숨이 다해갈 때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고구려여, 내가 피로 지킨 너는 앞으로 어디로 데려갈 것인가? 그의 죽음과 함께 고구려는 서서히 균열을 드러냈다. 그리고 몇 해 지나지 않아 그 거대한 나라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그러나 연개소문의 이름은 남았다. 그를 폭군이라 부르는 이도 영웅이라 칭송하는 이도 있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는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누구보다도 무겁게 한나라의 운명을 짊어졌던 사나이였다는 것.